치아를 깎고 떼우고 씌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저는 안 편하더라고요. 또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저는 충치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니 많이 빼고, 사랑니는 어차피 다 보험 돼서 얼마 안 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안 받으면 불법이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사랑니 약간, 또 과잉진료 개념이 없잖아요. 사랑니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니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랑니가 많이 하다 보면 임플란트도 이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같은 수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입안의 수술, 마이너 서저리라고 하잖아요. 작은 수술들 위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미 이가 빠진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면 뭐 그것도 이제 이빨을 깎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빼고 임플란트 심는 거, 빠진 자리 심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체질이 맞았던 것 같아요. 사랑니는 18살. 근데 요즘 애들이 성장이 빨라요. 근데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게, 23, 4살? 대여섯 살에 왔는데, 그리고 한 5년 뒤에 왔는데도 자란 사람이 있어요. 요즘 빠르면은 고2, 3 때. 심지어는 수능 보기 이제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아프다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거 어떻게 내가 빼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만 돼도 전 다 무조건 빼줘요. 그냥 수능 보는 그 당일의 몸 컨디션이 중요하다. 옛날에는 사람이 일찍 죽었죠. 사실 이빨이 하나 더 나는 거는, 내가 20살 때, 한 18살 때 한 번 더 나는 거는 내가 뭔가 한 번 더 씹을 수 있는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큰 어금니가 6살 때 나요. 두 번째 큰 어금니가 12살쯤 나고, 세 번째 큰 어금니가 18살쯤 나는 거는, 6년 간격으로 나는 거는 최소한 네가 어금니로 씹어먹을 거 하나는 있어야지, 이런 거죠. 옛날에 얼마나 야생으로 살았겠어요. 그때는 치아가 정말 중요했겠죠. 턱도 크고. 옛날에는 턱도 크니까 이가 하나 더 있어도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진화하면서 턱이 작아지니까 사랑니가 뒤에 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흔하고. 그지만 또 하나의 개념은, 이가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씩 더 나서 그때부터 30살 때까지도 먹고 살아라. 근데 생각보다 옛날에 원시인들이 20살 때까지 10몇 년 동안 이빨을 멀쩡하게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충치가 아니더라도 막 뜯어먹고 캐먹으면서 부러지고 깨지고 했겠죠. 사랑니 안 뽑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사랑니를 이용해가지고 틀니 만드시는 분도 있고, 여러 생각이 있지만, 저도 20년간 사랑니를 열심히 빼왔잖아요. 정말 안 빼도 되는 사랑니는 매우 드물다. 교정을 해가지고 이가 앞으로 당겨졌던, 예를 들어서 교정을 했어요. 작은 어머니가 뼈 교정했어. 고등학교 때 사랑니가 나중에 그 뒤에 넓게 났는데, 보니까 사랑니가 똑바로 났어. 사뿐사뿐 잘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위턱이 고정되어 있고 아래턱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니가 나다 보면 잘 못 나죠. 그럼 이렇게 삐뚤어져서 나요. 그럼 이게 움직이다가 걸려, 자꾸 이렇게. 그래서 교합간섭이라고 해서 위아래 턱이 치아가 과도하게 약간 잘못 씹히게 하는 그런, 잘 못 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사뿐사뿐 이렇게 평면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평면에서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점이 될 수 있죠. 엑스레이 상에 있는데 밖에 안 보인다. 그럴 땐 두 가지죠. 이제 그분이 지금 20살이다. 30살, 40살 때까지 계속 안 보일 것 같냐? 아니면 이게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나중에 불편할 것 같냐? 이런 거를 봐야죠. 저는 40살에 사랑니가 났어요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40살이 난 게 아니죠. 본인이 40살에 그게 있는 걸 안 거죠. 아니면 40살 전까지는 가려진 거예요. 이렇게 갯바위는 그대로 있는데 물이 빠지면서 갯바위가 보이는 거죠. 나이 들면서 잇몸이 내려가면서. 과잉치가 이제 가장 흔하게 있는 부분이 아래 그 위에 앞니 가운데, 여기 한 반에 하나 정도씩 있어요. 그 정도로 흔합니다. 메조덴스 정중치라고 하는데, 안에 있어도 특별히 영향이 없어도 빼는 경향이 많고, 밖에 나와 있으면 거의 빼죠. 그냥 코 밑에 있어도 빼고 입천장에 있어도 빼고, 이 근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면 코 밑이고 안쪽으로 나면 입천장이고. 근데 이제 빼다가 보니까 옆에 치아가 다칠 것 같아. 그러면 지켜보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과잉치는 이 작은 어금니 부분에 또 과잉치가 좀 많아요. 과잉치가 이렇게 많은데 뜬금없이 있다. 그랬을 때 정말로 기능 밖에 나와 있으면 거의 빼고, 안에 있으면 사랑니랑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문제가 없겠는지, 계속 문제가 있다면 언제쯤 있겠는지, 뭐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지켜보든지. 사랑니 쪽에도 과잉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그냥 또 하나의 사랑니라고 보고 거의 빼는 경우가 많죠. 저희 입장에서는 땡큐 지나가다 보니까 5만원짜리가 떨어져 있네. 그거 주술려고 봤더니 2장이네? 이런 느낌. 사랑니 뺄 거면 이왕에 빼는 거 같이 빼고, 안 뺄 거면 그냥 걔도 내버려둬,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판단은 사랑니를 빼는 치과 의사가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좋아요. 안 빼는 치과 의사분들은 어지간하면 안 빼라 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빼는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빼는 치과 의사도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걸 빼자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빼는 치과의사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물어보겠죠. 난이도도 빼는 사람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위험한데 오히려 이런 경우도 좀 있고.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20년 전에 임플란트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임플란트가 이제 막 보급되던 시절이에요. 틀니를 쓰던 분들이 임플란트로 많이 바꿨고 그 당시에는 또 오죽 비쌌어요. 20년 전에 임플란트가 300만 원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였으니까 1,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는 말이 안 됐죠. 20년 전에는. 임플란트를 기어이 하시겠다는 분들은 자기 이빨 깎기 정말 싫은 사람, 아니면 틀니가 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이제 이거 틀니를 쓰면 내가 이거 뭐 돈 있어봤자 소용없겠네,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비쌌으니까 한 2개, 뭐 4개 심어서 걸어서 그냥 좀 지지해주는 정도. 그러다가 임플란트 가격이 이제 좀 싸지고 많이 심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게 많이 심을수록 튼튼한 건 상식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래는 6개, 위에는 8개.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뒤에다 심으면 아래는 8개, 위에는 10개 정도가 이제 기본입니다. 많을수록 더 좋은 건데, 조금 더 임플란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옛날처럼 2개, 3개 해가지고 틀니로 지지하시는 분보다는 다 이제 심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죠. 틀니 쓰시다가 임플란트 쓰시면요, 아무리 수술이 힘들었든 편했든 끝나고 안아줍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그래요. 진짜로 정말 좋아요. 특히나 틀니로 좀 고생하셨던 분들, 잇몸 안 좋았던 분들, 그다음에 잇몸이 약한 분들, 임플란트가 안 되는 거의 없다. 정말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 뼈 만들면 되는데요, 뼈 이식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다 가능하다. 임플란트 이후에 교정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젊은데 이가 틀어져 있어요. 그런 환자분들 임플란트 할 때는 혹시 이거 저기 생각 있으신가요? 교정하실 생각이? 그러면 임플란트를 보류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교정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과를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교정 치료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임플란트를 하고, 교정 치료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 없다. 대신에 교정을 좀 빨리 생각해 봐라. 아니면 중간적인 것도 있어요. 원장님 이거 최대한 당겨보는데 안 당겨지면 임플란트 해야 돼요? 그러면 하는 거죠. 거의 지금 이가 하나 빠졌어요. 근데 앞니가 막 틀어져 있어. 야, 그러면 이 빠진 자리를 임플란트 하지 말고 틀어진 앞니를 뒤로 밀어서 펴서 펴볼까? 진단해보니까 펴도 부족할 것 같아. 그러면 심을 수도 있는 거고, 최대한 펴보고 뒤에 당겨보고 메꿔지나 볼게요. 그럴 수도 있고, 물론 그 전에 대부분 결과가 나오지만 그런 거는 늘 보조적인 거예요. 메카니컬한, 그러니까 내가 하수구에 뭐가 막혀 있어. 냄새가 막 나.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뭐 한번 뭐 부으면 당장은, 그쵸, 소독약 한번 뿌려놓으면 몇 시간은 가겠죠. 그렇지만 거기 안에 썩은 게 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우선 치료할 거, 치석 잇몸 질환, 치석 제거 스케일링하고 충치가 심하다. 아니 그게 무슨 가글제가 소용이 있어요? 무슨 칫솔이 필요했어? 그건 치료해야죠. 치료가 다 끝난 상태에서 냄새가 난다,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고 평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도 우선은 메카니컬하게 물리적으로 잇몸을 마사지하면서 닦아주는 거, 그게 1번. 그다음에 2번째는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화학적인 거를 도움, 물리적인 걸 하고 화학적인 도움, 또는 지금 당장에 물리적인 거를 못 한다면 보조적으로 그런 거라도, 이런 개념인 거지. 그것만 믿고 가면 안 된다. 자주 오시면 저희야 좋죠. 근데 보통 6개월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정말 사람마다 정말 다르죠. 아까 막 사랑니, 매복 사랑니가 큰 거 있는데 지켜보자. 그러면 1년, 2년에 한 번씩 오셔서 사진도 찍어보고 검사, 겸사 스캐닝도 하고 뭐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런 분들은. 뭐 임플란트도 있고 막 안에 브릿지도 있고 이미 떼오는 게 많아. 또 언제 잘 썩는 편이야. 그런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또 어떤가 봐도 좋겠죠. 보통 6개월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보통 저희도 6개월에 한 번씩 사진 찍고 그러진 않아요. 임플란트 있고 이런 분들은 더 자주 오시라고 하고, 틀리는 분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뭐 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문제가 없다, 나 그냥 사실 치과 잘 안 다닌다, 아플 때만 간다, 1년에 한 번 스캐닝 또 보험 되잖아요. 이유 없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 되니까 그때 가셔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스캐닝하고, 최악의 경우 2년에 한 번. 도망치는 곳에 낙원이란 없다. 왜냐면 저도 되게 하기 싫거든요. 이빨 닦기 싫어서 계속 가글제 찾는 것처럼 저도 되게 하기 싫고 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되새기는 거죠. 하기 싫을 때 네가 이거 안 하고 딴 데 간다고 해서 거기는 뭐 좋을 것 같냐, 네가 도망쳐서 도착한 그것도 결국은 똑같은 곳이지. 저 자신을 세뇌해야 하는 거죠.